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요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실패라는 것도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죠. 그런데 실패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통 실패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패라는 거는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나아지고 또 그 다음번에 실패를 통해서 또 조금 더 나아져서 결국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실패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포기의 단계로 간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실패를 통제 영역으로 다뤄낸다면 절대 이 포기라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절대 중간에 뭐 멘탈이 나가더라도 포기만 하지 말고 해봐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실패를 해서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작은 실패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실패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결과값이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이 실패도 내가 다뤄낼 수 있다는 건데 이 다뤄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인터뷰를 보면 다 실패는 뭐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내가 뭐 몇 살 때 이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쫄딱 말아먹었는데 다시 일어서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 그때 실패를 큰 뭐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결국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해야 돼요.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는 한 묶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셔라. 특히 젊은 분들은 초년생분들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도 작은 사회지만 실전은 이제 직장 생활이죠.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직장인을 딱 접했을 때 바로 접하는 단어가 실패일 겁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여러 개 쓰일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승진기회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면접에서 탈락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 내가 취업은 했었더라도 취업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부서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기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실패 유형을 맛보게 될 겁니다. 뭐 급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꼭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실패와 성공은 한 묶음이다. 당연히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패도 다뤄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실패를 다뤄내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고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 하면 한계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너무 결과값이 달라진다. 도전은 회피, 결국 포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 사고방식을 갖냐, 고정 사고방식을 갖냐에 따라서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나의 한계로 인식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인드를 나는 실패가 했다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사고를 전환하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이 고정적인 사고방식은 가진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실패를 여기서는 뭐 자신 한계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 실패를 여러 번 맛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고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모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 과정과 결과값을 그대로 넣어놓고 그 결과값대로 안 나오면 실패했다고 말을 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뭐 예상은 할 수 있어도 예상은 할지언정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 결과값이 자기가 예상한 결과값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고정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A안, B안만 있는 게 아니라 C안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주시고 꼭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귀인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요 귀인 이론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귀인 이론은 뭐냐면 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원인으로 인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할지를 하는 이론인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실패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원인을 찾는 건데 이게 나한테 찾냐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냐 그리고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한 문제인지 나뉘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내 탓을 잘 안 하죠. 실패를 했을 때 외부 환경 문제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 너무 예상 밖으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그 사람이 예상 밖에 조금 이런 문제를 내어서 뭐 예상 밖의 인성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해서 아니면 그 상황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뭔가 계속 외부적 환경을 원인으로 찾을 거예요. 그리고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저는 해보길 바래요. 왜냐면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은 저게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내게 자의로 하냐 타의로 하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내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문제였다면 그 통제를 불가능한 문제를 이제는 사고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하다면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그 일을 회피할 것이냐로 결과값이 나눠질 겁니다.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히 통제 가능과 불가능을 저는 좀 따져보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귀인 이론은 어떤 이론을 말을 하느냐?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귀인 이론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이 심리학자가 버나드 와이너라는 분인데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이제 동기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통제 가능성, 내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입니다. 통제를 가능한 부분은 뭐죠? 노력해서 시험을 잘 봤으면 이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없다의 차이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본 거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게 내가 조금씩 본 것만 나왔으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봤다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왜냐? 난 노력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제 가능한 거는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값이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과 불가능을 확실히 나누라.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통제의 여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론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 안정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연 그것이 변하는가? 나는 원래 머리가 좋다는 안정적 요인이죠. 왜냐? 내가 머리가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어딜 가도 암기를 잘하고 이해력이 좋은 내 머리는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경쟁을 해도 이제 안정적 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불안정 요인은 아까 불가능한 통제 영역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 시험은 우연히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들어가면 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안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있을 때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 요인을 따져서 어, 내가 안정적인 요인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실패도 조금은, 통제의 영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을 찾는 거죠. 요 귀인 이론도 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눕니다. 나는 똑똑해서 성공했다. 요건 내적 요인이고, 선생님이 쉽게 주체가 나냐, 타인이냐에 따라서 외적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선생님을 잘 만나거나 쉽게 내면 내가 시험에서 성공을 한 거죠. 잘 봐서. 이거는 외적 요인입니다. 귀인 이론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통제 가능성 여부, 내적, 외적 요인에 따라서 내 동기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패를 내적 요인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나는 멍청해. 내 탓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실패를 저하나 포기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인 이론에서 말하는 이 실패를 외적 요인으로 본다면 나는 멍청한 게 아니라 시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이 어려웠어로 보면 재도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인 이론에서는 같은 실패라는 걸 했어도 포기와 재도전이라는 결과값이 달라진다. 때문에 이제 무조건 내적 요인 탓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외적 요인 탓하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이 귀인 이론에서는 이렇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눴을 때 같은 실패더라도 이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중요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다뤄내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마인드 속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내성을 높이는 겁니다. 요거는 꼭 실패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예능계도 그렇고 내성이 있으면 아프지가 않죠. 우리 상처에도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약이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내성력이 생기면 아픔에 좀 고통에 더뎌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업 경영에서도 실패 내성이 쌓이게끔 높은 조직의 혁신을 주도한다고 연구가 많다고 해요. 실제 구글에서는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를 통해서 창의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는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그룹은 잘하면 상과 포상과 아니면 다른 이제 베네핏을 주는 거고, 못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격려는 해주고,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격려를 해주면서 그 실패에 계속 이제 적응해 나가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창의성을 극대화하라는 의미에서 많이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를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아픈 상처가 나고 굳은 살 먹이고 또 아픈 상처가 나고 굳은 살 먹이고 해야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실패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작고 작은 거, 어려웠던 거, 그래야 내가 어렵고 나의 한계치 이상의 거를 자꾸 해봐야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걸 하고 자꾸 어려운 걸 일부러라도 찾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룹에서 저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내 능력 밖의 일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손 들고 자신 있게 먼저, 그리고 자신감 있게 먼저 손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값이 의외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꼭 실패를 안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 실패가 매우 줄어들 겁니다. 확률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매우 리더십 있게 쳐다보고 리스펙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속 나보다 어려운 일을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보다 어려운 일을 계속 도전해라. 그것만으로도 내성이 쌓인다. 자,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실패를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실패도 내가 통제하고 다뤄낼 수 있다는 영역입니다. 실패를 안 할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의 고통이 충격이 10으로 온다고 치면 그 10이 올 거를 7만 오게끔 실패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가 7이 오고 실제 또 다음번에 했을 때 그 실패의 충격 완도가 5가 되고 4가 되고 점점 쌓이다가 실패 그 충격 완도가 0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돈이든 명예든 어떤 거든지 성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실패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내가 견뎌내고 다뤄낸다. 그리고 내가 그 압박감을 통해서 다시 극복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약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